회계역의 프리미엄 M 회계라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매매도 안 되거니와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지 네. 예, 여쭤보고 싶어서요. 좀 매도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보면 회기역하고 바로 네.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회기역이 아주 초역세권이에요. 자, 우선 볼게요. 네.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는 한 5평 정도? 아, 5평 층으로 정도 5평. 되군요. 네. 플러스 복층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 원룸의 복층들은 일반적으로 1.5루, 그러죠. 단층으로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 뜻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편의성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구입하셨죠?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구입을. 2019년도에. 2018년. 예, 좋아요. 뭐 어쨌든. 네. 구입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1억 8,300. 예, 1억 8,300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세는 얼마 들어있어요? 전세는 아니고요. 월세가 1,000에 60만 원. 월세가 1,000에 60이면은 네. 전세는 제 생각에 거의 1억 6천, 1억 7천 갈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1억 6천 언저리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구조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네. 뭐라고 쓰면 물론 1억 5천도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갭이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무난해요. 네. 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갭 투자하는 사람한테 갭이 작다는 거는 갭 투자 메리트가 있는데, 자, 이 갭 투자의 묘미로 전세를 운영을 하려고 이걸 사는 사람과 월세를 운영을 하려고 이걸 사는 거는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이 전세가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가격이 이 가격이고 19년도라면은 이거는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데 이 가격이라면은 갭 투자로서는 적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월세로는 1,000에 60 정도가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은 거의 유지는 될 거예요. 이 월세가. 50, 40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 월세 기준으로 보면은 매매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월세가 상승하려면 1,000에 60에서 65 가고 70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려면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맞죠? 네. 예. 네. 그러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자리냐. 네. 기본적인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 말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자리냐라고 봤더니 회기역인데 1호선이고 경춘선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서울 안에 중구 쪽으로 해서 강남 쪽으로 해서 여의도 쪽으로 해서 마곡지구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제가 이걸 뭘 그려놨냐면은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을 지금 5군데 정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대다수가 이런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학생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살면 불편해요. 거리가 멀어서요? 이런 접근이.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접근이 좋은 2호선이나 9호선이나 5호선 자락보다는 이런 일자리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학생들 같은 네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수요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지는 돼도. 네. 맞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인구가 계속 줄면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되겠죠. 네. 지금 있는 학생들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살 된 2000년생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 인원이 한 6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베이비들은 한 2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학생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줄어들겠죠. 예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처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은 봤었을 때 만약에 얘가 이런 역이 아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역이라면은 갭 투자 갭도 적고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갭 투자로서도 괜찮고 월세 수요도 조금은 더 상승될 여력도 있는데 얘는 월세 수요는 유지될 것은 같은데 전세 수요가 많이 몰려서 직장인들이 몰려서 가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 가격에 대해서는 거의 답보 상태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올라도 뭐 그냥 한 1, 2천 안쪽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거의 그렇게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기대를 한다면은 이거는 팔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냥 단지 월세로만 받겠다 하면은 일단은 한동안은 월세를 받아도 무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마찬가지로 네.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사줘야지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이걸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매수자들도 그만큼 좀 숫자가 좀 적겠죠. 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이 근처 학교가 있으니까 경희대학교도 있고 등등 하니까 이 학교 들어갔으니까 부모님들은 에이 비싸 하나 샀어 학교 다니겠지 그러면서 사는 네.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거나 가잖아요. 그럼 또 팔아야지 하고 놓겠죠. 네. 네. 그런 사람들 수요로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준 이상은 그게 조금 무리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본인이 그래요. 네. 학생들 저희- 그거 다니나 봐요? 네, 저희 딸아이가 그 근처에 대학을 다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월세가 서울에 너무 비싸서 저희는 지방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생각을 하고 월세를 차라리 하느니 그냥 예. 오피스텔을 사자 예. 이렇게 한 거였는데 팔고 싶은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가 됐든 저한테 상담을 했더라면은 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했었거든. 여기에 차라리 월세를 거주를 하고 네. 다른 데 구입을 해서 아. 그걸 월세로 줘라. 그럼 이 돈으로 이거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대신에 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지 왜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느냐. 투자에 절대로 별로 제가 관심이 일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보시면은 야 이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자산이 쉽게 안 불어나는 것도 느끼실 거고 보통 한 40 중반 50 정도 되면은 야 내가 이거 투자에 등한시했구나 이거 야 이래갖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 하는 걸 느끼는 나이가 50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지 하고 나서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냥 제 세미나 오세요. 세미나 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 의견이 여기까지 드리면은 충분히 참고됐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